안녕하세요. 글로 하나 되는 나라를 꿈꾸는 고재윤입니다. 영어 발음 기호 읽는 법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발음 표기. 자,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어의 발음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다른 소리, 우리말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극복하자. 그래가지고 주목하게 된 게 과연 조선시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역관들, 통역사들이죠. 역관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했을까 하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나름대로의 한글 표기를 했고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한글 표기는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찾아냈죠. 그래서 오늘날의 의문론에 맞고 언어학적 지식을 다시 총망라해서 우리말에 없는 발음 표기는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가지고 넣어보자. 그래서 찾아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발음들 어떻게 표기하게 될지. 자, 유튜브 강의 글퍼블릭이고요. 구독이라는 여건으로 여러분들이 글로 하나 된 나라의 국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나오는 거죠.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V 발음이죠. 이 소리가 되겠는데요. 이 글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victory라는 글자, victory는 발음 기호로 표기를 하면은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victory 이 글자가 됩니다. 이쪽 부분에 있죠. 우리말에서 존재하지 않는 V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V에 해당되는 소리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순경음입니다. 이 순경음은 한자 이름이긴 한데요. 입술 순자, 가벼울 경자, 소리음자. 입술 가벼운 소리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입술하고 연관된 표현 방법이고 이러한 음운 창제의 원리를 생각을 해서 비읍 순경음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비읍 순경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V 발음이 해당되니까 V,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다음에 통일된 발음 원칙을 이야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표현은 비읍 순경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글자를 보시면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 글자를 크게 써놨는데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낼 수가 있죠. 자,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을 영어의 V자로 대체하자라는 이야기예요. V 발음은 윗니로 아랫니를 물죠.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목젖이 같이 울립니다. 목젖이 같이 울리면서 우리말 비읍하고는 유사한 패턴이지만 목젖 울리고 목젖이 울리고 그 다음에 윗니로 아랫니를 표현하는 것. 이것을 이 글자 표기인 비읍 순경음으로 하자. 이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victory 이렇게 돼 있다면 victory라고 이렇게 발음 기호로 표현합니다. 글자를 써놓고 발음 기호만 표현돼야만이 영어는 읽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ictory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비읍 순경음을 저는 영어의 발음에 해당되는 표기로 바꿔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음이 달라지죠. 자, 이와 똑같은 거. 발음 원칙은 똑같습니다. 발음 원칙은 똑같은데 피읍 순경음이라는 글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피읍 아래에 비읍과 똑같은 원칙. 비읍과 똑같이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쳤죠.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이것은 영어의 발음기호상 F 발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F 발음, 이거 멈추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프리카티브라는 거는 마찰되고 컨티뉴어스 하는 거, 끊임없이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빠가 출근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소리에 대해서 비읍 순경음처럼 피읍 순경음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현과 발음 연습을 해서 실제 그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제가 칠판에도 잠깐 써놨는데요. victory 발음. 여기가 우리말 비읍과 다르게 글자를 써놓으면 두뇌의 구조상 다른 소리, 다른 소리야. 자, 예를 들면 많이 아파, 이거 많이 아파,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런 것처럼 B와 V 소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글이 정말 위대하게 창조됐고, 물론 이 한글이라는 말은 1910년대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훈민정음 창제 원리,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확장성이라는 거죠. 다른 글자로 표기하는 거죠. 지금은 사라진 글자들까지 표현을 해서 영어 발음 기호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쉽게 익히고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F 소리 같은 경우에 이 소리에 이것을 훈민정음 창제의 발음 원리를 흉내낸다라는 글자 표기에 의해서 피읍 순경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다른 소리가 나지 않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F하고 P를 똑같이 발음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글자가 ING는 똑같고 F와 P만 바꾼 글자 보이죠? 자, F하고 P를 바꿨어요. 이건 다른 소리라는 겁니다. 전문용어로는 변별음 되겠습니다. 근데 변별음, 소리를 구별하고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글자. IN이 똑같잖아요. F하고 P만 다른 소리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국어 간섭 현상이라 그러죠. 자기가 배운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모국어를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 갔다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는 분단이 돼 있지만 남한과 북한 사람이 영어 발음 똑같이 몰리를 합니다. F하고 P가 있으면 이 두 개를 같이 우리말 피읍으로 갖다 해요. 이게 모국어 간섭이, 우리나라가 익히 배우고 있는 우리 민족의 발음 원리에 의해서 이 글자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인과 파인이 같은 글자로 파인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닦다라는 표현의 wipe, 이거와 자신의 아내를 의미하는 wife, 스 발음의 이 소리를 같이 구별하죠. 그래서 어이, 야, 우리 와이프 말이야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저는 닦나 이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 해당하는 것은 피읍 순경음으로, 이 글자에서는 비읍 순경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의 모국어 간섭, 즉 비슷한 소리가 있으면 우리말에 가장 유사하게 생각되는 글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여기에 연결되는 이 발음입니다.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다 혀를 넣죠. 예? 혀를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넣습니다. 세게 물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글자로 나타낼 것인가? 같습니다.
자,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은 시옷 순경음. 이 발음은 어떤 거다고요? 윗니하고 아랫니 사이에 혀를 넣습니다. 혀를 넣고 이것도 멈추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실제 발음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think,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ink, 가라앉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보면 ink 발음은 똑같습니다. ink는 똑같죠. ink는 똑같고 앞에 th와 s가 다르죠. 이 s는 우리말 쌍시옷과 유사하고 th는 이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데기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발음 기호를 우리말 쌍시옷과 다르다라는 뜻에서 시옷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시옷 순경음으로 글자를 만들자. 자, 이렇게 글자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think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가라앉다. 싱크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요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 중에서 똑같습니다. 발음을 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목젖을 울리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 발음이 바로 이거죠. 이 발음에 대해서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this 하고 요즘 많이 쓰죠. 야, 너 왜 이렇게 this 해? 이런 표현. 물론 이게 표준어는 아니고 경멸하다라는 뜻은 좀 비속어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이 소리가 this와 this를 구별해내는 표현으로서 디귿에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치면은 아, 이건 영어 발음이다. 영어 발음인데 우리말 소리하고 다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람쥐 해야 될 거를 다람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소리라는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이 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건데, 발음 요령도 똑같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건데, 저 역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저 한국 사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에 해당되는 거를 다람쥐 이렇게 표현하면서 발음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발음을 잘하는 분들도 있던데, thank you 이거 할 때 보면 사랑해 이런 표현에서 익혀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글 훈민정음을 물려준 세종대왕의 업적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언어학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서는 변별음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음이라 그러죠. 우리말에 뭐 쌍디귿 같은 경우, 이런 거 쌍비읍 이런 표현들을 훈민정음에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쓰고 있고, 다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언어학, 일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어학에서는 정말로 능력이 없다는 게 학계에 알려진 전반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본 언어학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한 결과로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이 훈민정음의 글자, 이 글자 표기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 표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양권 언어를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어다 그러면 칠판이라는 글자를 빠빤 뚫리스 그럼 빠빤 그럼 이거 영어로 어떻게 써야 돼? PP라고 합니까? BB라고 합니까? 빠를 아빠 할 때도 네? 자, 그 다음에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어따 똥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따 똥샤 이런 식으로 그 쌍디귿 표현이 들어가면은 왠지 중국어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쌍디귿 같은 경우도 영어에서는 발음, 음운 현상에서만 나타나지 발음 표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style, s 뒤에 올 때라든가 student, 학생을 표현할 때, 그럴 때 아니면은 뭐가 있죠? student, 그 다음에 style, star 뭐 이런 표현 s 뒤에 t 올 때 그럴 때 쌍디귿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글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S 뒤에 tt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같은 구조 번데기 소리가 정말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확 넣어가지고 이러장 물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 표현도 우리말 시옷에다가 아래다 작은 동그라미 쳤죠. 자, 이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활용한 글자표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효과를 보신 분들은 많이 널리 쓰는 일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에 없는 글자 또 만들었잖아요.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언어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소리는 th라고 글자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래서 우리말의 시옷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표기를 생각을 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표기를 만들었죠. 자, 이것도 한 번씩은 써보세요. 로마자 말고 이 글자를 또 익혀야 됩니다.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그래 A, B, C, D 알면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A, B, C, D 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르게 발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멘붕에 빠지죠. 이게 뭐야 이게 왜 또 해야 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우리말의 유사 발음, 즉 우리 현재의 한글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원리를 극복을 하자. 그래서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을 때 이 발음, 그래서 this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반치음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고 삼각형이죠. 우리가 이제 글자를 보면 도형의 모양을 언어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모 있습니다. 우리는 미음으로 읽지만 일본 애들은 그걸 로라고 읽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형이 글자화되어 있습니다. 반치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세종대왕은 왜 이런 반치음을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중국어하고 관련되기도 했지만 우리말에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중국어에서는 저 음이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말에서도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반치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소리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영어 발음에서는 Z 발음하고 같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말에서 자기, 왠지, 누굴래? 뭐 이런 표현들. 이럴 때 반치음의 표기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영어의 Z 발음에 해당되는 발음. 그래서 is에 해당되는 거를 반치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세모표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cheese 이 표현에서도 글자를 써보자. 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취라는 글자, 그러니까 여기 발음기에 T하고 이런 용 모양 있죠? 용 모양. 요게 이제 취에 가까우니까 뒤에 이가 있고, 그래서 취즈 발음은 우리말 지읒과 다른 소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표기 방법은 상당히 많은 문헌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뭘로 규정을 할 것인가? 이 글자는 어떤 소리다라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이 글자 중에서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중국하고 한자를 갖다 썼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라도 분명히 우리말에서 존재했고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그대로 표기하는 원리를 정해줬다면 됐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발음이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랬어요. 한 번만 내면 나도 그거 할 줄 알아요. 네? 처음에 내는 게 어렵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가 힘들어요. 참. 네? 저도 이 얼굴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 너무 잘생긴 얼굴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Z 발음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Z다. 그래서 지읒과 다른 소리니까 이렇게 글자 표기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언어학적으로도 뛰어난 내용입니다. 이 W에 해당되는 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아래 이응인데 이게 소리가 지금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물론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둥극이 나라 문자로 서로 사막디 아니할세 이런 게 나올 때 보면 거기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어에서 왔을 때 중국어 둥극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라고 할 때 뭐가 달랐느냐라는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할 때 무엇을 다르게 했느냐, 무엇이 달랐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염두에 뒀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초성, 중성, 종성, 첫 글자, 모음, 마지막 글자. 이럴 때 어떻게 그 소리의 조합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글자에도 다양한 글자를 섞어서 쓰는 표현을 썼죠. 첫 글자에도. 그 다음에 끝 글자에도 다양한 소리를 겹쳐서 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울려서 썼다 해서 병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를 병자, 글서자죠. 그래서 각자병서, 하병병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자 용어라서 좀 어렵긴 할 거예요. 글자가 다른 글자를 합쳐놨느냐 아니면 같은 글자를 똑같이 한 번 더 복구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글자가 놀랍다 그러냐면 모음으로만 된 글자 여러분들도 요즘 이모티콘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이거 자 이런 표현 유유 뭐 이런 거기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응을 안 썼잖아요. 예? 소리가 없다. 그렇지만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종대왕은
머리 글자에 올 때는 아마 이런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W에 해당되는 거, W에 해당되는 거. 영어에서는 또 다른 발음 기호를 쓰지요. 그래서 WORK면 이쪽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ork, work, week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W가 분명히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지금의 이응, 받침의 이응은 응 소리입니다. 받침의 이응은 어떻게 난다고요? 이응 소리. 자, 여기에 쓰이는 받침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첫 글자에 오는 이응은 원래는 소리가 없는 건데 있는 거죠. 있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아래이응 혹은 여린이읒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글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alk 이런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이제는 반모음이니까 반자음도 되겠죠. 반모음과 반자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모음과 반자음 Y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글자에서 J자로 되어 있지만 이에 발음합니다. 그래서 yes 할 때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음 같은데 모음고. 옛날에 수업을 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대사 중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멋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이런 표현이죠. 네? 그랬더니 수업 중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아, 있다가 없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어쨌든 반모음과 반자음이라는 표현으로 글자 표기에서는 Y 발음, 그리고 발음 기호에서는 J자처럼 생긴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모음과 반자음에 해당되는 글자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글자 표기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모음에 해당되는 글자 표기에서 우리말에서는 거기에 이응, 맨 앞에 첫 글자인 이응은 소리가 없는 거지만 그거를 없다고 인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표현을 그대로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말에 없는 표현들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활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진 글자들, 그래가지고 그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저 되니까 쓴 거예요, 책을. 95년부터 했다는 이야기가 95년도 책 처음에 출간했잖아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글자라고 써놓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소리고 다른 글자로 표현해놨어. 그리고 이것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맞습니다. 훈민정음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들으려면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학의 울음소리까지 표현하고자 했다. 그래서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오면서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되살렸어야 됩니다. 로마자는 가로로 늘여쓰고 훈민정음은 음절 단위로 나눠서 씁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
정말로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훼손을 했고 현재에 적합하지 않다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말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우수하다는 표현은 건방진 생각이고요. 글자 표기가 우수한 겁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창조했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세종대왕이 글자 표기를 창조한 겁니다. 그럼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말이 있었는데 말하고 글은 다르지만 또 같기도 하죠.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표현하는데 중국어 갖다 쓰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뜻글자잖아요. 뜻글자니까 여러분들 이름도 뜻으로 어떤 글자를 만들잖아요. 뜻글자를 갖다 썼더니 소리 그리는 우리말하고 좀 의미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글을 표현한다는 거. 글자 표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계 정보를 꿈꾸면서 여러 나라에 가버렸지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인해서 퍼지게 된 이 로마자 표기법이 100년 전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전히 로마자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강의들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표현했잖아요. 인도네시아어도 표기법 바꿨습니다. 중국어 한어 병음을 했어요. 로마자 표기 가지고서 발음기호 연구관에서 표현했어요. 터키 아제르바이잔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자 가지고 하게 되는 표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동양권 언어들이 가진 그 의 발음과 경음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자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체계가.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를 가지고서 표현하면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과거에서 벗어나고 글로 하나 되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